엄마, 제발 그 냄새 나는 것 좀 치우시라고요. 네!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하는 아들 도연. 그런 도연의 목소리가 상견례장 방 안에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60세 윤정미. 그녀의 머릿속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서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져 있고 병원 이사장인 그녀의 아버지는 코를 살짝 찌푸린 채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40년 넘게 젓갈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냄새가 이 순간 가장 큰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아직 모릅니다. 이 굴욕의 순간이 그녀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가 그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인생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민은 얼어붙은 포대자루를 발로 툭툭 차며 천막 끝을 걷어 올렸습니다. 장갑을 벗자마자 손등의 상처에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어요. 따가움과 익숙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또 터졌네. 손등에 갈라진 상처를 혀로 핥으며 젓갈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표면에 하얀 막이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효모막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있어야 제대로 발효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민은 소독된 나무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염도를 확인했어요. 올해 소금이 세네. 물 좀 더 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간을 맞춰갔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매번 다른 맛이 나왔어요. 바다의 염분 농도도 다르고 그의 멸치의 상태도 달랐으니까요. 아주머니, 또 일찍 나왔네요. 단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팔순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이른 시간에 시장을 도셨어요. 어머니, 작년에 사간 멸치젓 어떠셨어요? 아유, 젓갈이 너무 맛있었어요. 딸이 또 달라고 하던데. 할머니의 말에 정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정미는 숙성 기간과 염도, 온도 관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염도는 15%가 딱 맞아요. 너무 짜면 발효가 안 되고 너무 싱거우면 상해버리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정민은 젓갈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장 관리 직원이 찾아왔어요. 원산지 스티커와 가격표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점검이었습니다. 정민은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살펴보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렌즈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눈이 더 나빠졌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깨진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새로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은 참아야 했습니다. 언니, 이거 드셔요. 옆 자판에서 어묵을 파는 배말순이 뜨거운 국물을 건네주었어요. 쇠고기 육수에 우린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일회용 컵을 받아들며 정민은 고마웠어요. 말순이가 최고야. 너도 바쁠 텐데 뭘 이런 걸. 뭐려. 근데 언니, 아들이 병원 이사장이랑 인사한다며? 냄새난다고 코 막는 거 아냐? 말순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미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바늘이 박혔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지, 뭐가 어때서. 정미는 쿡쿡대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젓갈 냄새가 정말 그렇게 거슬리는 걸까요? 오늘 상견례에서 사돈이 어떻게 생각할지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뜸해졌어요. 정민은 장사를 정리하며 오늘 상견례에 들고 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숙성 간장과 멸치젓 항아리였어요. 깨끗한 헝겊으로 칭칭 감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제로 둘러쌌습니다. 항아리 옆면을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미세한 금이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만 버텨다오. 항아리에게 작은 소리로 빌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복 자켓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서 그런지 몸이 불편했어요. 벽에 걸린 미니 등대 장식을 먼지털이로 닦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산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이었어요. 불은 내가 안 꺼뜨린다. 정민은 등대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등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잖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꼭 시간 맞춰서 나오세요. 옷은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시고 자리는 제가 미리 정해놨어요. 알았다. 그런데 아들아, 선물 가져가도 되지? 선물이요? 뭔데요? 간장이랑 젓갈 좀. 30년 된 거라 아주 귀한 거란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향이 강하면.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보려는 거지.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정민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부터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새 구두를 신어보니 뒤꿈치가 까졌어요. 평소에 운동화만 신어서 그런지 발이 아팠습니다. 파스와 반창고를 겹겹이 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만.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민트 캔디를 샀어요. 계산할 때 사장이 계절김을 덤으로 줬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요. 오늘 좋은 일 있나 봐. 말쑥하게 차려입고. 고마워요. 아들 상견례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축하해요. 잘 되길 바랄게요. 마트를 나서는데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왔어요. 노인 일자리 전단을 건네주더군요.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정민은 웃으며 전단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사돈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항아리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단단히 포장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깨지지 않을까, 냄새가 날까, 사돈이 싫어하지 않을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리듬에 맞춰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괜찮을 거야. 정미야, 너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등대처럼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고급 한정식집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간지리는 향이 느껴집니다. 라벤더 향초 냄새예요. 달콤하고 인위적인 향이 제 옷깃에서 나는 젓갈 냄새와 부딪혀요. 본능적으로 선물 포장을 더 꽉 움켜쥡니다. 로비 한쪽에서 도연이 손을 흔들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만날 사돈들이겠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새 구두 때문에 발 뒤꿈치가 아파서 걸음걸이가 어색해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될 설인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화장도 단정하고 머리도 가지런히 묶었습니다. 사무적인 느낌이 드는 목소리예요. 갤러리 일정이 빡빡해서 오래 못 있어요. 설인의 말끝이 단단해요. 시간도 체면인가 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돈 명섭이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요. 비싼 양복을 입었고 금태 안경을 썼습니다. 병원 이사장이라는 위엄이 느껴져요. 제가 먼저 분위기를 바꿔보려 특별한 숙성 비법으로 30년 동안 정성껏 만든 젓갈을 선물로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소금의 염도와 온도를 매일 기록해서 관리했어요. 이 간장은 특히 전시장 그림에 냄새 뵐까 봐요. 설인이 말을 끊어버려요. 그 순간 제 귀에 냄새는 금지라는 표식이 콱 박힙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도연히 로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단히 잡아요. 복도로 이끌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엄마, 제발 지금은. 그때 항아리 끈이 제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쾅 소리와 함께 떨어집니다. 포장은 견뎠지만 뚜껑이 돌아가면서 균열이 생겼어요. 간장과 젓국이 바닥에 번져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만 되뇌게 돼요. 직원들이 걸레를 들고 달려와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쳐요. 죄송합니다. 그 소리가 나를 향한 칼날처럼 느껴져요. 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거죠. 명섭이 차분하게 말하지만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식사 자리로 돌아가니 예의 바른 정적이 흐릅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주눅 들어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시겠어요. 제가 어색한 화제를 꺼내봐요. 네, 요즘 환자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특히 응급실은. 명섭이 대답하다가 말을 멈춰요. 뭔가 생각이 든 모양이에요. 혹시 냄새에 민감하신 분이 계신가요? 병원에서 일하시다 보니. 설인이 끼어들어요. 대화 내내 도연의 불편한 표정에 속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 냄새, 내 삶의 냄새가 그렇게 죄였나?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도연이 다가와서 말해요. 엄마, 다음에는 꽃이나 과일 같은 걸로. 너는 엄마가 부끄럽구나. 제가 조용히 말하자 도연의 얼굴이 굳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이해해.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요. 제 얼굴이 창에 비쳐 보여요. 피곤하고 늙어 보입니다. 주머니 속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만져봐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찌릅니다. 아프지만 계속 만지작거려요. 집에 도착해서 등대 장식을 바라봅니다. 작은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언제부터 깜빡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전구를 갈아야 할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었던 옷을 벗어요. 젓갈 냄새가 옷에 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냄새가 제 정체성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에요. 화장을 지우면서 생각해요. 설인이 말한 냄새 뵐까 봐라는 말이 계속 맴돌아요. 제가 만든 젓갈이 누군가에게는 예술 작품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뜻이겠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짚어 봅니다.
명섭의 어색한 미소, 설인의 차가운 말투, 도연의 당황한 표정이 차례로 떠올라요. 내가 잘못 살았나? 혼잣말이 나와요. 4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요?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냉장고에서 젓갈통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봐요.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예요. 이 냄새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숨겨야 할 냄새가 됐어요. 등대 앞에 앉아서 깨진 도자기 조각을 꺼내봅니다. 작지만 날카로워요. 마치 오늘 제가 받은 상처처럼요. 정미야, 견뎌야지.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구급차 천장등이 반사되어 눈을 찌릅니다. 어지러운 정신에 사이렌 소리까지 겹쳐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서글픈 웃음이 나와요. 상견례 이후 사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제 새벽에 시장에 나가려다가 현관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대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가족 연락 도와드릴까요? 저는 도연 번호를 떠올리며 고개만 끄덕여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줍니다. 수화기 너머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엄마, 괜찮으세요? 그러게 몸 좀 생각하면서 하시지 미련하게. 엄마의 건강이 나빠진 것을 염려하기보단 귀찮은 일이 생긴 것을 불편해하는 날 선 목소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래. 며칠 푹 쉬면 괜찮대.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곧바로 목소리가 차갑게 굳어져요. 엄마, 그런데 내일 장인어른께 사과하셔야 해요. 엄마가 왜?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다가 사라져요. 상견례 때 일로. 체면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제 귀엔 내 냄새가 문제라는 그림자가 덮쳐요. 가슴이 더 답답해집니다.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가 좀 참고 이해해 주세요. 설인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알겠다. 짧게 답하고 고개를 돌려요.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연락처에서 윤도연을 찾아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요. 옆 침상에서 가족의 오열 소리가 들려와요. 누군가 위독한 상태인가 봐요. 그 눈물 소리에 맞춰 제 마음도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어요.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워야 하나 봅니다. 제 마음이 아들에게는 불편한 짐이었나 봅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아들의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작은 생채기에도 하늘이 무너진 듯 아들에게 달려갔던 내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지 하며 아들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밤늦게 죽을 들고 찾아왔어요.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말순이가 제 손을 잡아줘요. 그 온기가 잠깐 저를 붙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일 이야기해요. 오늘은 푹 쉬어. 말순이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어요. 병실이 조용해져요. 창밖에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탁자 위를 봅니다. 미니 등대가 툭 쓰러져 있어요. 언제 넘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등대를 세워놓으며 속삭여요. 불 꺼뜨리지 마, 정미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상견례 때 일이 계속 떠올라요. 설인의 차가운 표정, 명섭의 어색한 미소, 바닥에 떨어진 항아리.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아파와요.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만 입술이 굳어요.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들려와요. 심전도를 재는 기계 소리 같아요. 그 소리가 비난처럼 들려요. 나는 잘 살았나?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새벽 방송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와요. 아침을 알리는 방송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려 벽을 봐요. 하얀 벽이 제 등대처럼 차갑고 어쩐지 끄덕여주는 것 같아요.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아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가 끊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무섭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도 들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꿈을 꿔요. 바다 한가운데 등대가 서 있고 저는 그 등대직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등대지만 불은 계속 켜져 있어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불은 꺼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시장에 나갈 기운이 없어요.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 정리라도 해볼까 싶어서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이불과 옷가지들이 가득해요. 맨 아래쪽 묵은 이불을 드러내니 노란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낡은 고무줄이 툭 끊어지면서 봉투가 열려요.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와요. 어업권 보상 예정 통지서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선저축 만기 통장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하며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연안 개발로 인한 어업권 보상금 지급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15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넣어둔 적금이에요. 숫자를 읽고 또 읽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쓰고 다시 확인합니다. 보상금과 적금을 합치면 임대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운영 초기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나한테 한 번은 손을 내미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선물 같아요. 구청에 가서 담당자 유라를 만났어요. 젊은 공무원인데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재개발 계획과 보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서류 끝에 지급 예고 도장이 찍혀 있으니 확실해요. 다음 달부터 단계별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유라가 브리핑 자료를 건네주며 말해요. 저는 그 자료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부두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와요. 짠바람이 얼굴을 스쳐가면서 머리가 맑아져요. 이 돈 허튼데 안 쓴다. 사람 곁에 쓰자.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지금까지 젓갈로 사람들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말순이가 국밥을 사주며 물어봐요. 언니 공부한다며? 응, 뭔가 해보려고. 휴대폰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을 검색해요. 이론 수업 240시간과 실습 과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장했어요.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글과 엑셀 기초반이에요. 처음에는 키보드가 낯설어서 한 글자 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독수리 탑업으로 하나씩 찾아가며 쳐야 해요. 아, 답답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타자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일정해져 가는 게 신기해요. 집에 돌아와서 등대 아래에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냄새는 수치가 아니라 위안이다. 나에게 먼저. 매일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상담사가 이론과 실습 시간표, 국가자격시험 응시 절차, 범죄 경력 회보서 제출 안내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줘요. 나이는 문제 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격려에 용기가 생겨요.
서류철을 사서 탭으로 분류해가며 정리했어요. 집에서 수업료를 계산해봐요. 내가 내야 할 돈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 필요하면 대출까지 생각해 계획을 세웠어요. 손으로 직접 쓴 가계부를 벽에 붙여뒀어요. 할 수 있어, 정미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해요.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눈동자는 예전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밤에 등대 장식에 손을 얹고 제 이름을 한번 또박또박 불러봐요. 윤정미, 이제 내 이름으로 해라. 작은 목소리지만 확신에 차 있어요. 서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봅니다. 며칠 전까지는 이 조각이 저를 아프게 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져요.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표식 같아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돈으로 좋은 일 해볼게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아요. 컴퓨터 학원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앉아 있어요. 엑셀로 간단한 표를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키보드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려요. 손목이 아프지만 기분은 좋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등대 조명이 아침 햇살에 희미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켜져 있어요. 제 마음속 등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낮에도 계속 빛을 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첫날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두세 명밖에 안 보여요.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해요.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버퍼링 때문에 화면이 자꾸 끊어져요. 이어폰도 고장이 났는지 한쪽만 들려서 당황스러워요. 옆자리 젊은 여자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더 부끄러워져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하지만 손이 떨려요. 강사가 노인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 속 강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와요. 어르신들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예전 젓갈 장사 습관이 떠올라요. 단골 할머니들에게 덤으로 더 붙여주곤 했는데 그것도 존중의 한 방식이었을까요? 노트에 존중이라고 크게 적어봐요. 과제 제출 시간을 착각해서 1분 늦게 냈어요.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해요. 담당자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메일을 정중하게 보냈어요. 앞으로는 24시간 전에 미리 제출하기로 스스로 규칙을 정했어요. 3주 차에 실습 배치 발표가 났어요. 동네 노인 요양시설에 배정됐어요. 첫날 시설에 들어서니 소독약과 음식 냄새가 섞여 있어요. 마스크 안쪽으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냄새는 날 도왔다. 실습지도 선생님이 시설을 둘러보게 해주셨어요. 복도가 넓고 화장실마다 비상벨이 달려 있어요.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문턱이 없어져 있고요. 젊은 실습생들이 허드렛 일을 저에게 돌렸어요. 어머니가 더 익숙하시니까 설거지는 부탁드릴게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말해요. 속으로는 씁쓸하지만 겉으로는 웃어요. 내가 더 배워야지. 마음속으로 제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낙상 예방 교육 시간에는 욕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체크하는 법을 배워요.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줘요. 욕실에서 넘어지면 대퇴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 욕실을 점검해봐요. 손잡이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보조 손잡이를 주문했어요. 직접 달아보니 생각보다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 보조 실습을 할 때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국을 드시다가 그만 쏟고 말았어요. 다른 실습생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닦으면서 말했어요. 다음엔 같이 천천히 해요. 할머니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시자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모멸감 대신 연결감이 조용히 올라와요. 휴게실에서 쉬는데 다른 실습생들 대화가 들려와요. 어디서 비린내 나지 않아? 수산시장에서 나는 냄새 같아. 심장이 한번 내려앉아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더 꼼꼼히 씻어봐요. 하지만 이 냄새가 제 삶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기로 해요. 귀가 버스에서 주머니 속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만져봐요. 아직은 상처지만 언젠가는 다른 의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이론 수업 평가 퀴즈에서 인권 관련 문제를 만점 받았어요. 이건 내가 누구보다 오래 배운 거지. 혼잣말하며 뿌듯해해요. 수업이 끝나면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해요. 집에서 매일 밤 조금씩 풀어봐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지만 차근차근 외워가고 있어요. 실습 마지막 주에 지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미님, 어르신들이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손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젓갈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에요. 집에 돌아와 등대 불을 켜고 오늘을 돌아봐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견뎌낸 하루예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요. 정미야, 잘하고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준비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목욕 보조 실습 날이에요. 물 온도를 손등으로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맞춰야 해요. 어르신들 피부가 민감하시거든요. 장혜룡 어르신 차례예요. 80대 중반이신데 팔에 그물 자국처럼 남은 흉터가 있어요. 오래 바닷일을 하신 흔적이겠죠. 저와 비슷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비누칠을 조심스럽게 해드리는데 해룡 어르신이 낮게 말씀하세요. 손이 따뜻하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번지듯 나와요. 제 손끝이 조금 덜 떨리기 시작해요. 따뜻하다는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목욕을 마치고 해룡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혀드려요. 복도를 지나면서 해룡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세요. 바다가 보이네. 그립다. 어업을 하셨나 봐요. 40년 넘게 했지. 자네도 바다 냄새가 나네. 순간 얼굴이 뜨거워져요. 또 냄새 이야기예요. 하지만 해룡 어르신의 표정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메뉴는 된장국이 나왔어요. 해룡 어르신이 국그릇을 코에 가져다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네.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저를 한참 보다가 말씀하세요. 소금과 된장 냄새가 사람 살리는 냄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해룡 어르신은 다시 숟가락을 드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람 살리는 냄새. 그 말이 아치형 다리처럼 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같아요. 젓갈 냄새가 수치였던 귀에 처음으로 위안이 스며들어요. 실습일지에 크게 적어봅니다. 냄새는 돌봄의 언어다. 손의 온도는 안심의 시작이다. 글씨가 평소보다 또박또박해요. 다음날 식사 보조를 할 때 어르신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봐요. 식욕이 있으신지, 얼마나 드시는지, 표정 변화까지 기록해요. 작은 변화들이 데이터로 쌓여가요. 젊은 실습생이 말해요. 오늘 할아버지 표정이 좋으시네요. 아침에 된장국 간부터 봤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도 돌봄의 일부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해룡 어르신과 대화할 기회가 더 생겼어요. 휠체어를 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자네 손에서 바다 냄새 날 때 고향 생각이 나네. 좋지 않은 냄새인데요. 누가 그런 소리 했나?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해룡 어르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어요. 퇴근길에 바다로 향했어요. 바위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어봐요. 파도 냄새에 제 냄새가 섞여요. 이게 사람 곁의 향기겠지. 혼잣말을 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집에 돌아와서 등대 전구를 새로 교체했어요. 기존 것보다 조금 더 밝은 걸로 바꿨어요. 살짝 더 밝아진 불빛이 벽지를 따뜻하게 물들여요. 서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봐요. 휴지에 싸놓았던 걸 작은 유리병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보관해요. 언젠가 전시할 표식으로 격상시키는 의식 같은 순간이에요. 실습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해봐요. 해룡 어르신이 해주신 말씀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냄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봐요. 정미야, 내 냄새는 틀린 게 아니야. 목소리에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어요. 밤늦게 국가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해룡 어르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사람 살리는 냄새. 그 말이 제게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등대 불빛을 보면서 다짐해봐요. 이제 내 냄새로 사람들을 도울 거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해요. 해룡 어르신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새로운 시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모의 필기평가 시험 날이에요. 연습해 온 대로 시간 배분을 차근차근 해봅니다. 치매 케어 문제가 나왔을 때 실습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라요. 눈 맞춤하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요. 맞다, 이거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답을 체크해요.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니 뿌듯해져요. 유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금 설명회가 있다고 알려줘요. 처음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낯선 강의실에 들어가니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강사가 비상전원, 내화도어, 경사로 비율, 미끄럼 방지 시설에 대해 설명해요. 메모로 페이지를 채워가며 듣고 있어요. 경사로는 12분의 1 비율로 설치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운영할 시설에도 필요한 내용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강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어요. 말순이가 반찬통을 들고 찾아왔어요. 언니 합격하면 간판값은 내가 보탤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말순이가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작은 종이에 후원 약정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았어요. 장난 같지만 진심이 담긴 순간이에요. 국가자격시험 당일이 다가왔어요. 수험표를 3번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필기시험을 치르고 나서 실기시험장으로 이동해요. 체위 변경과 보행 보조 시연을 해야 해요. 실습 때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해봅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돌려드리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드리는 동작을 해요.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무릎을 굽히고 하세요.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해요. 손끝이 떨리지 않아요. 3주 후 합격 문자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스크린샷을 3장 찍어요. 등대 앞에서 사진을 1장 더 찍어요. 정미야, 네가 해냈어. 혼잣말하는 목소리에 벅참이 묻어나와요. 축하한다며 시장에서 소주를 종이컵으로 반잔 마셨어요. 말순이가 떠들어대요. 언니 이제 시설장이 되는 거예요. 시설장은 교육을 더 받아야 해. 정정해주지만 기분이 좋아요. 말순이의 과장된 축하가 귀엽기도 하고요.
밤에 공책의 시설 유형을 비교해서 정리해 봤어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8명에서 9명까지 모실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운영자 요건과 인력 기준, 구청 신고 절차까지 꼼꼼히 적어뒀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다가구 주택 매물을 살펴봤어요. 임대료와 구조, 대피 동선, 가스 배치까지 확인해야 할 게 많아요.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걸 메모하면서 들어요. 첫 집주인과 만나서 협상을 해봤어요.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을 개선해서 집값도 올라갈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하시다면 저도 마음이 좋죠. 제 말에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여요.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깎아주기로 했어요. 벽에 등대 아래 이름 후보를 써봤어요. 봄등대라고 적고 동그라미 안에 등대를 그려 넣어요.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져요. 유라가 또 연락을 줬어요. 요양 관련 창업 설명회가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어요. 설명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젊은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어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젓갈 장사로 쌓인 경험도 도움이 될 거라는 격려예요. 집에 돌아와서 사업 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았어요. 아직 막막하지만 한 줄씩 채워나가려고 해요. 등대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을 정리해봐요. 합격증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매물, 사업 계획서까지 하나씩 진전이 있었어요. 천천히 가자, 정미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리모델링 업체 A 대표가 견적서를 들고 왔어요. 중년 남성인데 말끝마다 웃음을 섞어서 말해요. 소방법은 대강 맞춰도 통과돼요. 관계자들도 다 아는 사이라서요. 속삭이듯 말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노트에 크게 적어봅니다. 편법 금지. 유라에게 받아온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다녀왔어요. 피난 유도등 위치와 문이 들어가야 할 위치를 줄자로 재어봐요. 최소 90cm는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화장실 문턱도 제거해야 하고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도 150cm는 확보해야 해요. 욕실이 너무 협소해서 고민이에요. 두 칸을 합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객실이 10개에서 8개로 줄어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전과 존엄이 우선이죠. 소방서에 사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수신기와 감지기 수량, 비상전원 용량, 소화기 배치에 대해서요. 서류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담당자가 미소를 보이며 말해요. 꼼꼼히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이유 설명회를 열었어요. 냄새와 소음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와요. 폐기물 처리 계약서와 소독 스케줄을 공개했어요. 불만이 점점 잦아들어요. 한 이웃이 물어봐요. 우리 엄마도 갈 수 있나요? 입소 문의까지 나오니 뿌듯해요. 간판 제작 업체와 미팅을 했어요. 네온사인 대신 간접 조명과 따뜻한 목재를 제안해요. 밤에는 주변 밝기에 맞춰 조명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하자고 했어요. 업체 A 대표가 다시 찾아왔어요. 테이블 계약서로 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꼬드기듯 말하는데 단호히 거절했어요. 투명한 계약 원칙을 문서로 명시해서 보여줬어요. 내부에 간이 물리치료 코너를 계획했어요. 손 운동용 공과 고무밴드, 보행 연습용 평행봉도 설치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재활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인력 구성 초안을 작성해 봤어요. 상근 사회복지사 1명 채용 공고를 써봐요. 경력과 보수, 업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요양보호사는 2명이 교대로 일하고 조리와 청소는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계획이에요. 밤에 견적서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장식을 줄이고 핵심 안전 설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등대 스케치 옆에 소방은 존엄이라고 써놓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시공업체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A 업체는 자꾸 편법을 제안하거든요.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니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성실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안전의 빚이 더 비싸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되뇌이며 새 업체와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비상전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요. 축전지를 교체해야 할 것 같아요. 견적을 2군데 더 받아봤어요. 바닥재를 미끄럼 방지용으로 변경했어요. 직접 롤러를 들고 페인트 칠을 도왔어요. 손목이 아프지만 기분은 좋아요.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운영 규정집 초판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금전대여 금지 조항을 가족 포함해서 명시했어요. 면회 시간과 응대 매뉴얼, 낙상 보고 체계도 정리했어요. 1분, 3분, 5분 단계별로 대응 방법을 세워뒀어요. 약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료진 지시를 따르도록 했어요. 스스로의 판단은 금지예요. 상근 사회복지사 구인 면접을 봤어요. 지원자의 동기와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어요. 한 지원자가 말해요. 냄새 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에 마음이 끌려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보조금 1차 통과 연락이 왔어요. 조용히 박수를 치며 등대 밑에 작은 종이를 붙여뒀어요. 한 계단 올랐다고 적어뒀어요. 규정집 시범 적용으로 외부 신청자 2건을 상담했어요. 하나는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라서 정중히 거절하고 긴급 지원 기관을 안내해 드렸어요. 다른 하나는 야간 면회를 원하는 경우라서 규정에 따라 주간 상담으로 변경했어요. 준공 청소날 말순이가 된장국을 끓여왔어요. 주방에서 퍼지는 사람 사는 냄새에 현장이 집처럼 변했어요. 일꾼들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한 그릇씩 받아서 맛있게 드셨어요. 야, 이런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지. 한 일꾼이 말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져요. 저녁에 등대 불빛을 켜고 오늘을 돌아봤어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어요. 1차 점검 결과 통지서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뜯어봅니다. 피난 유도등 높이와 문손잡이 위치 일부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적혀 있어요. 서류 맨 아래에 조건부 불합격 도장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속이 서늘해져요. 그렇게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운영자금 대출 일부를 보류하겠다는 통지예요. 오픈 후 실적을 보고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담당자는 표준 답변만 반복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계획했던 자금의 3분의 1이 막혔어요. 그때 해룡 어르신이 빈혈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실습했던 요양시설로 달려가니 해룡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세요. 손을 잡아드리니 손등의 혈관이 예전보다 가늘게 보여요. 괜찮으실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네요. 해룡 어르신이 힘겹게 웃어 보이세요. 집에 돌아와서 창고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봐요. 또 깨졌네. 혼잣말하며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아요. 눈물이 나올 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말순이가 라면에 김가루를 수북하게 얹어서 가져왔어요. 말없이 나란히 앉아서 젓가락을 들어요. 생활의 연대가 국물처럼 진득하게 느껴져요. 다음 날 유도등 위치를 다시 설계하고 문손잡이 교체 계획을 세웠어요. 시공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이야기해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셔서요. 시공사 직원이 어깨를 으쓱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현장 청소와 페인트 보조는 제가 할게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어요. 시공사 사장이 고개를 끄덕여요. 유라가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금 신청 양식을 보내줬어요. 물품 구입과 시설 보강 항목만 가능해요. 인건비는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도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밤새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봄등대에 철학을 써넣었어요. 안전은 존엄이고 냄새는 돌봄의 언어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붙였어요. 새벽에 등대 불을 켜두고 심호흡을 길게 해봐요. 넘어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 잘 일어난다. 혼잣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요. 수정된 도면을 들고 소방서를 다시 방문했어요. 담당자가 꼼꼼히 살펴봐요. 이번엔 기준에 맞는 것 같네요. 재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은행 대출건으로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일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이자가 높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다시 짜봤어요. 개소 후 3개월까지는 적자를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말순이가 물어봐요. 언니,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근데 포기는 안 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에서 의외의 힘이 느껴져요. 재시공이 시작됐어요. 유도등을 다시 달고 문손잡이를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저도 옆에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도와요. 허리가 아프지만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보조금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준비를 계속해요. 직원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요. 유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조금 1차 심사 통과하셨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조용히 박수를 치며 등대 밑에 또 다른 작은 종이를 붙여뒀어요. 한 계단 더 올라왔다고 써뒀어요. 2차 점검 날이 다가왔어요. 수정된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아침부터 긴장돼요. 점검관이 와서 하나씩 확인해요. 유도등 높이, 문손잡이 위치, 비상구 표시까지 꼼꼼히 체크해요. 이제 기준에 맞습니다. 드디어 합격 도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을 정리해봐요. 첫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왔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기분이에요. 등대 불빛을 보면서 혼잣말해봐요. 정미야, 잘 견뎠어.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화재 대피 협약을 제안하려고요. 목사님이 차를 내주시며 이야기를 들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교회뿐만 아니라 약국과 슈퍼마켓까지 돌아다니며 비상구 지도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월 1회 합동 훈련도 약속했어요. 약국 사장님이 관심을 보여요.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무료 낙상 예방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스트레칭과 올바른 보행법을 알려드리려고요. 구청 회의실을 빌려서 준비했어요. 교실 첫날 12분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기뻐요. 간단한 체조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걷기 방법까지 시연해 드려요. 계단 오르내릴 때는 꼭 난간을 잡으세요. 실제로 계단에서 시연하며 설명드려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하세요. 교실이 끝난 후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우리 집 할머니도 모실 수 있나요? 입소대기 명단에 이름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해요.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시공사를 성실한 업체로 바꿨어요. 위약금이 들지만
그렇게 결정했어요. 안전의 빚이 더 비싸다. 각오를 다지며 새 계약서에 서명해요. 비상전원 테스트에서 전압이 불안정하게 나왔어요. 축전지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에요. 견적을 세 군데에서 받아서 비교해 봤어요. 바닥재를 미끄럼 방지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직접 롤러를 들고 페인트 칠을 도와요. 손목이 아려오지만 기분은 좋아요. 제 손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영 규정집 초판 작성을 마쳤어요. 금전대여 금지 조항을 가족 포함해서 명시했어요. 면회 시간과 응대 매뉴얼, 낙상 보고 체계도 1분, 3분, 5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약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료진 지시를 따르도록 했어요. 상근 사회복지사 면접을 진행했어요. 지원자 중에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동기와 가치관을 물어봤더니 인상 깊게 답해요. 냄새 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곁에서 필요한 일손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보조금 1차 심사 통과 연락이 왔어요. 조용히 박수를 치며 등대 밑에 작은 종이를 하나 더 붙여요. 한 계단 올랐다고 적어뒀어요. 규정집을 시범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외부 상담 신청자가 2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긴급 지원 기관을 안내해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야간 면회를 원하는 경우였는데 규정에 따라 주간 상담으로 변경했어요. 준공 청소 날이 왔어요. 말순이가 큰 냄비에 된장국을 끓여서 가져왔어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니 현장이 집처럼 따뜻해져요. 일꾼들이 하나씩 그릇을 받아서 후루룩 마셔요. 이런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지. 한 일꾼이 말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라요. 사람 사는 냄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최종 점검일이 정해졌어요. 모든 서류와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해요. 긴장되지만 자신 있어요. 규정대로, 원칙대로 준비했거든요. 유라가 격려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정성이 통할 거예요. 작은 응원이지만 힘이 나요. 밤에 등대 불빛을 보면서 지난 과정을 돌아봤어요. 혼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 말순이, 유라, 새로 채용한 직원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는 아니구나. 혼잣말하며 웃음이 나와요. 내일 최종 점검을 받으면 드디어 개소할 수 있어요. 설레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져요.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다시 꺼내봅니다.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 같아요. 이 조각처럼 부서졌던 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종 점검에서 합격 도장을 받았어요. 모든 서류에 완료 표시가 찍힐 때 등대 로고가 더 선명해 보여요. 드디어 개소할 수 있게 됐어요. 개소일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어요. 사무국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이사장님, 정문에서 난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사장님을 찾는다고 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CCTV 화면을 보니 도연이 서 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셔츠가 구겨져 있어요.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해요. 조용히 안으로 모셔오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말해요. 규정집을 책상 앞으로 당겨놓고 손끝에 떨림을 눌러 앉혀요.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와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도연이 무릎을 꿇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은 너무 급해서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담보 보증 좀 해주세요. 라며
이번 일만 도와주면 앞으로 제게 잘하겠다고 했어요. 서린이가 이번 일 해결 못하면 헤어지자고 했다며 울부짖었어요. 도연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서린이 아버지도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속상해했어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차분해요. 규정집을 펼쳐서 금전대여 금지 조항을 짚어 보여줘요. 대신 긴급 생계비 지원과 직업훈련, 신용회복 상담 기관 서류를 건네줘요. 차가운 병실에서 혼자 너의 모진 말들을 들을 때 그때 난 널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져요. 엄만데요? 친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도연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야. 돌아가거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어요. 엄마 제발. 사무국장에게 상담센터 동행을 지시해요. 도연이 화를 내며 나가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져요.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후회는 없어요. 책상 서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서 손에 올려봐요.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조용히 다시 서랍에 넣어요. 창밖에서 등대 조명이 환하게 켜져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비추자. 하지만 태워버리지는 말자. 혼잣말하며 마음을 다잡아요. 다음 날 아침 개소 준비를 마저 했어요. 침구류를 정리하고 각 방에 어르신들 이름표를 붙여요. 개인 사진도 걸 수 있게 액자를 준비해뒀어요. 말순이가 아침 일찍 와서 도와줘요. 어젯밤에 도연이 왔다면서요? 응, 왔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말순이가 알아차려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해요. 언니는 현명하게 잘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위로받은 기분이에요. 첫 입소 어르신이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침대 높이를 조절하고 비상벨 작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직원 교육도 마지막으로 점검해요. 낙상 보고 1분, 3분, 5분 규정을 시연해 봐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외부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벽에 소독 일정표와 세탁 분리 스케줄을 게시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할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정원의 등대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요. 불빛이 따뜻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어제 도연의 일그러진 표정이 가슴 끝에 걸려 쿡쿡 찌르는 것 같이 아프지만 마음을 다잡아봐요. 내일이면 정말 시작이에요. 설레면서도 두려워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규정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로비 벽에 허가증과 안전점검 완료증을 걸었어요. 제 책상엔 규정집과 시범 적용 기록, 그리고 작은 유리상자 속 깨진 항아리 조각이 있어요. 과거를 받아들인 표식처럼요. 밤늦게 등대 조명을 확인하고 혼잣말해요.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았네. 내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봐요. 윤정미. 이제 이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개소식 날이 밝았어요. 리본 커팅 대신 된장국 대접을 택했어요. 로비에 테이블을 차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은 먹는 게 먼저예요.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니 모두가 웃어요. 할머니 몇 분이 국을 받아들고 구수하다며 좋아하세요. 첫 입소 어르신이 도착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인데 83살이세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짐을 정리해 드려요. 침대 높이를 할머니 키에 맞게 조절하고 개인 사진과 이름표를 부착했어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취침 시간과 선호하는 음식, 싫어하는 냄새까지요. 된장 냄새는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세요. 평생 먹고 산 냄새인데 뭐가 어때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직원 교육을 다시 한번 했어요. 낙상 보고 1분, 3분, 5분 규정을 실제 상황으로 시연해봐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외부 의료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어요. 소독과 세탁 분리 스케줄을 벽에 공개 게시했어요.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저녁이 되니 정원의 등대 조명이 부드럽게 켜져요. 요양센터에서 첫날을 보낸 순자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바라보세요. 밤마다 이 불 보러 나올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요. 해룡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면회를 왔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모양이에요. 등대 조명을 보시더니 말씀하세요. 등대가 가까우면 눈부시지. 저는 웃으며 답해요. 눈부셔도 우리는 멈추지 않죠. 말순이가 주방에서 저염 조리법으로 국을 끓여줘요. 어르신들이 2그릇째를 청하세요. 섭취 기록부에 별표를 2개 그려 넣었어요. 로비 벽에 허가증과 안전점검 완료증을 걸어뒀어요. 제 책상엔 규정집과 시범 적용 기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작은 유리 상자 속 깨진 항아리 조각도 함께요. 과거를 길들인 표식처럼요. 사회복지사가 주간 프로그램 계획표를 나눠줘요. 노래와 스트레칭, 옛사진 나눔 시간까지 알차게 구성했어요. 각 방을 돌며 어르신들께 인사해요. 불편한 건 바로 말씀하세요. 매일 같은 인사말을 반복할 예정이에요. 문을 닫는 시간이 됐어요. 등대 조명을 확인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도 불이 꺼지지 않았네. 혼잣말하며 제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봐요. 첫 주가 지나가면서 어르신들과 리듬이 맞아가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체온과 혈압을 재고 약물 복용을 확인해요. 식사 때는 각자 좋아하는 반찬을 파악해서 조금씩 더 챙겨드려요. 한 달이 지나니 가족 면회데이가 왔어요. 몇몇 자녀분들이 봉투를 내미세요. 수고비라고 받아주세요. 저는 기부함을 가리키며 말해요. 여긴 현금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돌봄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감사 카드로 바꿔서 전달해드려요.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직업훈련 등록했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내요. 잘했다. 신용회복 상담 예약 페이지 링크를 하나 덧붙였어요. 해룡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사람 사는 냄새가 좋다. 제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지지만 미소만 남겨요. 말순이가 허리가 아파서 쉬는 날이에요. 제가 김치전을 부쳐서 주방에 서요.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옛 뱃일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세요. 사회복지사가 구술 기록을 받아 적고 있어요. 유라가 들러서 말해요. 구청 뉴스레터에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해요. 예쁜 말 대신 진짜 과정을 보여주세요. 조건부 불합격 도장 사진도 함께요. 저녁에 정원에서 바람 소리를 들어봐요. 등대 로고가 달빛에 은은하게 번져 보여요. 손을 코에 가져다 대고 맡아봐요. 젓갈 냄새가 아니에요. 비누와 흙, 된장, 그리고 사람 곁의 향기예요. 서랍에서 항아리 조각을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봐요. 아프지 않아요. 그저 길들여진 기억일 뿐이에요. 공책 첫 장에 써봅니다. 윤정미, 오늘도 등대를 켠다. 마지막으로 독백해봐요.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로 산다. 그리고 내 냄새로 사람을 살린다. 봄등대를 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덧 8분의 어르신이 모두 입소하셨어요. 나는 자식을 잘 못 키웠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는 제가 좋은 자식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요. 혈압과 체온 체크, 약물 복용 확인, 식사 보조까지 바쁘지만 충실한 시간들이에요. 오늘은 원래 가족 간담회가 있는 날이에요. 가족분들이 하나둘 모여 드세요. 김순자 할머니 아들이 봉투를 꺼내며 말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저는 기부함을 가리키며 미소 지어요. 여기서는 현금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간식을 추천해 드렸어요. 도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취업 면접 보러 갑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내요. 화이팅! 자력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효도야.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가슴 끝에 박힌 뾰족한 가시 하나가 살짝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아픈 생각도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룡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정미 씨 손에서 바다 향이 나니까 고향 생각이 난다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 냄새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주방에서 말순이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고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도 매일 와서 어르신들 식사를 챙겨줘요. 내가 봄등대 주방장이지. 농담하며 웃는 말순이가 고마워요. 구청에서 우수 운영시설로 선정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유라가 직접 찾아와서 상패를 전달해줘요. 이사장님 철학이 통했어요. 투명하고 원칙적인 운영이 모범 사례가 됐다고 해요. 벽에 걸린 상패를 보니 뿌듯해져요. 저녁 시간이에요. 어르신들과 함께 정원에 나가서 등대 조명을 바라봐요. 불빛이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어요. 이 불빛이 참 예쁘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세요. 매일 밤 켜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리니 어르신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세요. 밤에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해봐요. 어르신들 건강 상태 기록, 직원 업무 일지, 가계부까지 하나씩 점검해요. 규정집 시행 현황도 체크해봐요.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봐요. 서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봐요. 유리 상자에 고이 담겨 있는 이 조각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증표예요. 깨짐으로써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손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봐요. 젓갈과 바다 냄새는 이제 거의 나지 않아요. 대신 비누와 소독약, 된장국 냄새,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의 냄새가 나요. 이것이 진짜 사람 곁의 향기구나 싶어요. 공책을 펼쳐서 오늘 일기를 써봐요. 윤정미, 오늘도 등대를 켰다. 8분의 어르신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다. 내일도 이 불빛을 켜겠다. 창밖을 보니 등대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봐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아요. 확신에 찬 표정이에요. 윤정미.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봐요. 이제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의 이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혼잣말로 다짐해봐요.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로 살았다. 그리고 내 냄새로 사람들을 살렸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등대 불빛처럼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봐요.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입소 예정이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곁이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봄등대를 연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아침부터 분주해요. 오늘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우수 요양시설 현장 평가가 있는 날이거든요. 도 단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평가단이 도착하자마자 시설 전체를 꼼꼼히 둘러봐요. 안전시설과 위생상태, 어르신들 생활 환경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운영 규정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평가위원 중 한 분이 말하며 규정집을 자세히 살펴봐요. 금전대여 금지 조항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세요. 투명한 운영 원칙이 인상적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말순이가 끓인 된장국 냄새가 식당에 가득해요. 해룡 어르신이 평가위원분께 말씀하세요. 여기 냄새가 고향 냄새 같아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평가위원이 미소를 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냄새가 이제 정말 위로와 돌봄의 언어가 되었구나 싶어요. 평가가 끝나고 결과 발표까지는 2주일을 기다려야 해요. 조금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요. 그 사이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인근 지역에서 요양시설 운영을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건 와요. 봄등대 운영 방식을 따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그냥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는 거죠. 겸손하게 답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해요. 유라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이사장님, 도 우수시설로 선정됐어요. 상금도 함께 나온다고 해요. 직원들과 함께 센터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조용히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도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져 있어요. 더 성숙하고 진정성이 느껴져요. 잘 됐네.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더 이상 과거 일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서로 성장한 만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나중에 봄등대 구경 가도 될까요? 언제든 와. 근데 특별 대우는 없어. 둘 다 웃으며 전화를 끊어요. 말순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새로운 조리사를 추천해줘요. 언니, 내가 레시피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말순이다운 책임감이에요. 저녁에 어르신들과 정원에 나가서 등대 조명을 봐요. 불빛이 더 밝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이 불빛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하세요. 맞아요. 이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확신에 차서 말해요. 밤에 사무실에서 하루를 정리하는데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와 있어요. 발신자가 박명섭이에요. 도연 장인어른이죠. 편지를 열어보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때 상견례에서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도연 어머니의 봄등대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에는 봄등대 후원 계좌로 기부금을 보냈다는 내용도 있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복잡해져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결국 진심은 통했구나 싶어서요. 서랍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을 꺼내봐요. 이제는 정말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에요. 이 조각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는데 결정했어요. 봄등대 로비에 작은 전시 코너를 만들어서 저의 여정을 보여주는 전시품으로 둘 거예요. 깨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요. 공책에 오늘의 소회를 써봅니다. 윤정미, 오늘 완전한 승리를 맛봤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에 등대 조명을 봐요.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봅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에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않는 윤정미가 되었어요. 나는 내 냄새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독백으로 오늘을 마무리해봐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봄등대를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개소 1주년 기념일이에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어요. 작년 이맘때 처음 문을 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어르신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8분 모두 건강하게 웃고 계세요. 해룡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어요. 정미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해룡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로비에 마련한 작은 전시 코너를 다시 정리해 봤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이 예쁜 액자 안에 들어 있어요. 옆에는 깨진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방문객들이 이 전시를 보고 많이 감동받는다고 직원들이 말해줘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도연과 설인이에요. 도연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설인도 편안한 옷차림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설인이 먼저 인사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갤러리에서 봄등대 이야기를 전시하고 싶다고 해요.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뜻밖의 제안이에요. 제 이야기가 전시 주제가 된다니요. 좋은 이야기라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지. 흔쾌히 승낙해요. 도연이 어르신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려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해요. 점심시간에는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말순이가 무릎수술 후 처음으로 주방에 섰어요. 걷기는 불편하지만 앉아서 요리할 수 있게 의자를 준비해뒀어요. 1주년 축하국이야.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건물에 퍼져요.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해요. 이 냄새가 정말 고향 냄새 같아요. 새로 입소하신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세요. 오후에는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요.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모시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냄새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냄새는 삶의 흔적이에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뿌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녁이 되자 정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케이크 대신 꿀떡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이 떡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촛불을 켤 때 등대 조명도 함께 밝혀져요.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환하게 빛나요. 소원을 빌어보세요. 직원이 말하자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요. 앞으로도 이 등대 불빛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밤이 깊어가자 어르신들이 하나씩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혼자 정원에 남아서 등대 조명을 바라봐요. 1년 전 처음 이 불을 켤 때의 마음이 떠올라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희망도 있었죠. 지금은 확신에 차 있어요. 이 길이 제 길이라는 확신이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떠요. 내일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입소 예정이라는 메시지예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네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기를 써봐요. 윤정미, 1년 전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서랍을 열어서 새로운 파일을 꺼내봐요. 2번째 봄등대 개설 계획서예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큰 시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봅니다. 1년 전보다 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창밖에 등대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어요. 별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미야, 잘했어. 스스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준비해봐요. 마지막 혼잣말을 해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내 냄새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등대 불빛이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계속 밝혀질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면서요. 봄등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느끼신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따뜻한 순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인생극장이었습니다.